이 많은 부모님들이 생각하시길 어렵게 힘들여서 공부시켜 놨더니 자식들이 말을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부모 가슴에 못을 박는다고 합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식들 또한 자기가 배우고 아는 대로 뜻을 펼치고자 하는데 부모님이 고리타분한 일을 강요하며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라면서 잔소리가 많다고 불만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하긴 뭐 어느 집이 됐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래 우주는 내리사랑이라고, 내리사랑. 부모로부터 자식한테 내리사랑. 그래서 동물이나 작은 생물들조차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헌신을 합니다. 다 해요. 새들도 하고 개들도 하고 다 합니다. 그거는 다 해요. 아닌 것 같으면서 다 해요. 내리사랑은. 그러나 효도하는 동물들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짐승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며 또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을 위해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모의 심정과 자식의 마음은 어떻게 달라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해결책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은 부모님뿐만 아니라 자식들 또한 이 이야기를 경청하여 복된 인생을 사는 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은 제사라는 것을 통해 1년에 몇 번씩 돌아가신 조상을 향해 예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제사 지내나요? 지내는 집 있고 안 지내는 집 있죠? 가능하면 꼭 지내셔야 됩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상 앞에 제물을 차리고 정성껏 절하는 부모님을 보면 이 자식들은 무식한 부모님이 미신을 섬기는 것 같아 부질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제사상이라고 차려놓고서 거기다 절하는 게 좀 이상하게 보이기도 하죠. 아무도 없는데. 조상에 대한 예절은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각 나라마다 하는 방법이 서로 다를 뿐 대부분 모두 다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다 해요. 하다못해 그냥 눈만 감싸서 하더라도. 그렇다면 이와 같은 제사는 왜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위해서 내리사랑이라고 자식을 위해서 평생을 살다가 죽으면 사람들은 대부분 죽으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죽어도 그 자식을 위하는 그 마음, 그 사랑은 계속해서 그 파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막말로 얘기해서 제사를 정성껏 잘 지내는 집은 큰 사고가 없어요. 비행기 사고나 배 사고나 무슨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특별하게 사고가 나서 죽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제사를 안 지내는 집은 뭐예요? 조상이 돕질 않는 거예요. 그러지만 거기 사고가 나요. 죽어도 싸다 이런 얘기죠. 쉽게 말하면. 아셨습니까? 이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우주는 크게 두 가지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는 작용을 통해 그 자신을 지키며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주가 작용을 해요. 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주가 존재하는 거예요. 만약에 작용이 없어지면 우주는 없어지는 겁니다. 우주가 없어진다는 건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건 모든 것처럼 다 없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는 뻗어나가는 작용이며 또 하나는 끌어당기는 작용입니다. 이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는 이 수많은 이것들은 뭐냐? 이것들은 끌어당기는 작용이 뭉쳐서 나타난 것들입니다. 아셨습니까? 이렇게 끌어당기는 이 작용이 일어나면 눈앞에 보이는 거고 뻗어나가는 작용은 눈앞은 안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도 틀림없이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뭉쳐서 나타난 세계를 입자라고 합니다. 입자죠. 입자가 모여서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뻗어나가는 작용은 바람이나 파도처럼 움직이지만 바람 안 보이지만 틀림없이 있죠. 나뭇잎도 흔들거리고 파동이에요. 사실 모든 것들은 지금 이 눈앞에 있는 마이크도 가만히 정지해 있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게 모두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양씩 막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는 작용을 파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 격이 낮은 사람은 파동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입자의 세계만 보고 따지는 사람들은 격이 낮은 거고, 격이 높은 사람들은 파동을 통해서 입자의 세계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난다는 걸 알고 사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부모가 자신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은 파동과 같은 것이며, 그래서 파동과 같은 거기 때문에 자식이 볼 때는 틀리는 것 같지만, 미신 같지만 그래도 그 작용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자식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왜냐면 입자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이 그와 같은 사랑을 모르고 자신을 고집하는 마음은 입자와 같은 마음입니다. 아셨습니까? 자식은 자의식이에요. 이렇게 보고 느끼고 이것만 가지고 따지고 안 보인다 이거야. 제사상 앞에 조상이 안 보인다 이거야. 그럼 없는 거다 이거야. 이렇게 따지지만 그것은 입자로 봤을 때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파동은 이렇게 존재를 지키며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동이 결국 존재를 지키고 키우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주가 움직이는 작용은 우주를 지키고 키우는 겁니다. 그게 아셨습니까? 우주가 작용을 통해 자신을 지키듯이 말입니다. 아셨습니까? 이 관계를 잘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아들은 입자적으로만 생각해요. 입자적으로. 자기가 보고 느낀 것, 자기가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정성껏 제사상을 차려서 절하는 거 보면 저 무슨 좀 미신 같은 짓인가,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게 사랑을 알기 때문에 정성껏 그렇게 제를 보시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종교니까 안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꼭 그 종교를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의심스럽지만, 뭐 종교라도 그렇게 기도락도 정성껏 하면 되죠. 물론 꼭 차리지 않더라도. 아셨습니까?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아기를 위해 부모는 헌신을 합니다. 아기가 처음에 태어나면 1살, 2살, 3살, 4살 본인이 본인을 지키지 못하죠. 그럴 때는 부모님 헌신을 해야 돼요. 자식을 위해서 뭐라도 먹이도 갖다 먹여야 되고 헌신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식은 이렇게 부모의 사랑을 통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식은 존재의 뿌리를 확고하게 이 세상에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성장을 하면서 본인의 존재를 이 세상에다가 뿌리 내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수많은 세상을 받아들여, 자식은 수많은 세상을 보고 느끼고 해서, 보고 듣고 해서 받아들여 그 존재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확신을 하는데 여기 이게 세상에 전부 다로 알고 있는 게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보고 들으며 아는 기능을 자의식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보고 듣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자의식으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하는 일이 어떨 때는 맞지도 않는 일 같고 미신 같은 일 같고 터무니없는 일 것처럼도 느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꾸 불화가 생기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세상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움직임 속에서 자식을 지키기 위해 어떤 장애가 와도 그것을 뛰어넘어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자식들하고 부모하고 틀리는 점이 그거예요. 자식은 있는 그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원칙이나 이런 걸 고집하고, 부모는 그 원칙을 무시하고라도 자식을 위해서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자식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무리한 짓 같기도 하고, 뭐 저럴 필요까지 있나,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은 뭐가 되었든 간에 이 세상 어디라도 퍼져나간다고 해서, 부모가 베푸는 그 무조건적 사랑은 뭐가 되었든 간에 이 세상 어디라도 퍼져나간다 하여 우주심이라고 합니다. 아셨습니까? 자식의 마음은 자의식이고 부모의 사랑은 우주심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우주 멀리까지도 퍼져나간다고 해서 우주심이라고 합니다. 젊었을 때 자신을 고집하는 마음은 자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맞는다고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우주심으로 바라보면 어느 일부분이지 전체적인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자식을 갖게 되면, 본인이 맨 처음에는 자기를 고집하는 그런 자의식으로 살다가 본인 또한 자식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고귀한 본인의 자의식적 번위보다, 자기가 옳다고 믿고 있는 그것보다 아기의 존재를 위해 무의식적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다시 소용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 얻어서라도 자식을 위해 먹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거만하게 앉아서 고급스럽게 자기 아는 대로만 하다가 자식이 앵앵 물면은 어쩔 수 없이 먹을 거라도 구해다가 자식 입에다 넣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우주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은 우주심이고 자식은 자의식이고, 그러니까 자의식하고 우주심하고 부딪힌 거예요, 자꾸. 아셨습니까?
부모 또한 젊었을 때는 자식처럼 자의식을 고집했습니다. 부모들도 젊었을 때는 자식과 같았죠. 그러니까 이제 자식을 낳아야지 철이 든다라든가 어른이 된다라는 게 그래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자신을 지키는 것이 우주심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살다가 보면 자식은 옳다 그르다를 따지는데 나중에 보면 그것보다도 나이가 먹으면은 이제 우주심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거예요. 설사 틀리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한다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자의식은 점점 잊혀가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옳다 그르다는 자의식은 점점 잊혀져가고 우주심만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갑이 되고 진갑이 되면은 70쯤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우주심만 남아요. 그러니까 옳다 그른다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옳다 그르다는 30대, 40대, 뭐 50대 이때까지만은 치열하게 따지는데 나중에 60대, 70대가 되면 허허허 하면서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다 옳다라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어쩌면 눈에 보이는 몸이 죽어 없어져도, 우리 몸뚱아리가 죽어 없어져도 그 사랑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은 사랑은 계속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자식이 거절해버리면 그 부모가 심정이 어떻겠어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은 그 사랑을 알기에 아무도 없는 제사상을 향해 정성껏 절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부모님의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다 정성껏 절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부모의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정성껏 절하고, 부모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했다 말았다 때려쳤다, 아니 나 이거 하기 싫은데 교회나 다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 꼭 사고 납니다. 이 세상에 이상하게 사고가 나서 죽거나 불행한 일이 벌어지는 사람은 꼭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셨습니까?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자식은 가급적 일찍 낳아야 합니다. 왜냐? 자, 이제 이 해결책이 뭐냐? 자식을 일찍 낳아야 돼요. 그래서 자식도, 왜냐면 아이가 50이 넘어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우주심을 점점 느끼게 됩니다. 그 전에는 빡빡거리면서 자기 옳다고 고집을 했는데, 나이 먹어서 생활이 안정될 때 자식을 가지면, 나이 먹어서 한 40대, 50대쯤 돼서 자식을 가지면 키우는 고생은 덜하지만, 왜냐면 경제적으로 안정됐기 때문에 키우는 고생은 덜하지만,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몰라. 그런 자식은 나중에 부모의 사랑을 몰라. 오히려 부모가 나이 먹어 심적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70, 80이 됐는데 자식이 이제 20살이면은, 그렇게 되면 자식이 그 부모의 심정을 알 수가 없어요. 본인은 자식이기 때문에 무주심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때문에 자식은 20살 즈음에 낳는 것이 좋습니다. 21, 23살에 낳는 것이 좋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혼 일찍 하셨어요? 앞으로는 본인들의 자식들한테는 일찍 결혼하도록 그렇게 시키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효도를 받고 싶다면 말입니다. 그래야지 그 자식이 나중에 효도를 합니다. 아셨어요? 잘 해주고 또 잘 키웠다고 효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우주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자식들도 이게 우주심이 나가야지 되는 것이라는 거구나 하고서 그때 알아야지 자식 또한 부모를 위해 우주심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위해 우주심을 쓰게 되면 이게 바로 효도예요. 아셨죠? 이렇게 우주심을 통해 뭉친 가족이 바로 화목한 가정이며, 또 자식이 부모를 위해 우주심을 쏟는 것을 효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조건적이죠. 효도는 무조건적이에요. 우주심은 무조건적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자식은 자꾸 옳고 그름을 따져서 빡빡 대든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때문에 자의식적 생각으로 고생을 피하기 위해 중년쯤 40대 50대쯤 나의 자식을 가지면 오히려 자신의 노년이 고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셨습니까? 자식 또한 우주심을 알 나이가 되려면, 자식이 또한 우주심을 알 나이가 되려면, 자, 10대 때까지만 해도 거의 우주심으로 살아요. 10살 때까지 정도는. 근데 10살부터 이제 점점 자의식이 쌓아갑니다. 그리고 한 50대쯤 되면 그다음부터 자식이 이제 우주심을 슬슬 알기 시작해요. 그래서 부모를 위하는 걸 할 줄 안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 또한 우주심을 알 나이가 되려면 50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지 이제 자식이 부모를 위하는 걸 할 줄 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7살 정도까지는, 7살 정도, 10살까지도 우주심으로 살다가 차츰 자의식이 발달하여 자기 아는 대로 살다가, 자의식은 자기 아는 대로 고집을 해요. 아는 대로 살다가 다시 50세쯤 되면
그때부터 다시 우주심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50이 넘어가야지 이제 우주심을 이해하고 우주심으로다가 부모를 모실 줄 안다라는 이야기예요. 부모와 자식의 갈등, 그것은 이렇게 자식을 일찍 낳아 노년이 되었을 때 자식과 함께 우주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 자식과 부모가 함께 늙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야지 서로 편안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말이 필요 없어요. 이유가 필요 없고 까닭이 필요 없어요. 저절로 그렇게 위해주는 마음으로 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주심은 행복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주심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고생을 통해 발휘되는 것입니다. 고생을 해야지 우주심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생을 해야지만이 잘 살아진다 이런 얘기예요. 잘 사는 걸 터득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주심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고생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뭐냐면은 사회주의자들입니다. 공산주의자들. 그래서 공산주의는 다 무능해요. 아셨죠? 내가 거듭 얘기하죠. 러시아, 저거 힘없습니다. 중국도 힘없어요. 이북, 저건 뭐 나라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저런 거랑 싸우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왜냐면 우리는 악착같이 살아왔던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들을 이길 수 있다는 얘기. 쟤들은 그게 없어요. 없으면 도망갑니다. 느려요. 그리고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북 애들 일 안 해요. 다 그냥 빈둥빈둥거리면서 일하는 게 결국 뭐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다른 데 가서 먹을 걸 훔쳐먹는 게 걔네들이 하는 가장 귀한 일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죠? 우주심은 행복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고생을 통해 발휘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집안 형편이 좋지 않다 하여 그것을 피해 도망가는 사람은 결코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집안이 형편없다 그래서 도망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잘 못 삽니다. 결국은 그 사람은 오히려 스스로 책임질 마음으로 집안을 일으켜야 우주심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이 집안을 일으켜야지 우선 그걸 받아들이고 집안을 받아들여서 그걸 위해서 우주심이 발휘되면 그 사람이 결국은 집안을 일으켜 세우고 본인도 잘 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우주심이에요. 우주심. 아셨죠? 이른바 철이 든다 할 때 철이 드는 것이 바로 우주심을 쓰는 것을 말합니다. 철이 든다는 게 우주심을 사용하면 철이 드는 거예요. 자식이 빡빡거리고 우기면 그것은 철이 들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학교를 나와 공부를 잘해야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고생을 통해 우주심이 발휘되어야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우주심으로 하는 사람은 잘 살아요. 근데 그냥 자의식으로만 열심히 해서 공부하면 잘 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잘 살고 못 사는 걸 하는 것은 우주심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주심은 무의식이에요. 무의식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존재가 풍성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주심이 발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존재가 풍성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주심이 발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존재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주심이라는 작용을 터득해야만 합니다. 아셨습니까? 앞으로는 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따위의 지식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 이런 따위의 지식은 사람보다 로봇이 더 많이 알아서, 로봇은 그냥 메모리 시키면 메모리 시키는 대로 다 알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을 잊어먹질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로봇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궤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는 하지만 잘 모를 거예요. 왜냐면 공부하는 거 거의 그 소용없는 겁니다. 물론 우주심을 써서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하지만, 우주심이 나오는 건 필요하지만 공부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때문에 그때는 로봇을 움직일 수 있는 우주심을 터득하지 못하면, 로봇을 움직이는 건 지식이 아니에요. 그건 우주심을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이걸 터득하지 못하면 오히려 로봇이 사람을 능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로봇의 밑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어요?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곧 오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은 우주심인 것입니다. 잘 되고 못 되고, 잘 살고 못 살고 모두가 다 우주심이에요. 아셨죠? 여러분의 존재를 지켜주는 것은 자의식이 아니라 우주심인 것입니다. 때문에 앞으로는 우주심을 발휘하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우주심을 사용하는 교육으로 우리 지구도 바뀌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생활이 바로 사이퍼워입니다. 아셨습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사이퍼워가 바로 우주심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주심을 사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현실에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사이퍼입니다. 사이퍼는 곧 우주심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현실을 창조하는 기능입니다. 앞으로의 미래는 이렇게 사이퍼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점점 사이퍼 시대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한 12년 전부터, 왜냐면 이 세상에 육가총이 많아야지 세상이 안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이퍼를 통해서 전 세계에다가 지금 사이퍼를 많이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건 파장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증거를 대세하면 증거는 없어요.
그러나 증거가 뭐냐? 요번에도 일본에 갔는데, 일본에도 옛날에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요즘은 담에다가 담 쌓는 것도 다 육각형이고, 기차 자체도 육각형이고, 그리고 기차 안에 유리창도 다 육각형이에요. 그런 게 그렇게 부직이 많이 생길 수가 없어요. 이 바로 우리의 사이퍼가 일으키는 겁니다. 각 나라마다 다 많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의 미래는 이렇게 사이퍼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법인 유나이티드 헥사곤은 지구 최초의 사이퍼 교육기관입니다. 아셨습니까? 이 사단법인 유나이티드 헥사곤이 바로 우리 교육기관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기능은 우주심입니다. 물론 우주심은 나라는 존재가 있어야 필요한 것입니다. 우주심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야지 필요한 것입니다. 나가 없으면 우주심도 그냥 우주가 작용하기 때문에 별 소용이 없는 것이죠. 이렇게 나의 세계를 지켜주고 풍성하게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주심을 터득해야만 합니다. 이 우주심을 터득 못하면 여러분들의 자의식은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주심을 터득하면 자의식의 고민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지만 우리는 역사는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우주심을 터득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일찍 결혼하여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여러분이 외로울 때 함께 생활하는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자식은 20대 초반에 가능한 한 일찍 낳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지 자식이 여러분들이 나이 먹어서 힘없을 때 여러분들을 위해주고 지켜줄 사람이 여러분들 자식이 되려면 자식도 어느 정도 나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식이 우주심을 이해 못하면 자식이 빡빡거리면서 자기 옳은 걸 가지고 따져요. 아셨죠? 그러면 여러분의 행복 속에서 행복을 누리다가 여러분은 행복 속에서 행복을 누리다가 편안하게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가족, 그것은 이렇게 우주심을 통해 화합한 가정인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예,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